오늘은 소설거리, 흔히 먹을거리, 뭐 쓸거리 그러죠. 소설거리 혹은 소설을 만드는 재료를 소설 작법에서는 소재라고 부릅니다. 소재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소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주제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 소설거리, 소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거리 혹은 소설거리를 소재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한 토막, 신문지상에서 본 기사 한 줄, 방송의 다큐멘터리, 내 어머니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당숙의 이야기, 농부나 어부나 공장 노동자, 회사 사장의 이야기, 그 무엇이든지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소설가 김동리는 단표소설 황토기를 쓰기 전에 그 송노인의 이야기와 초립동 장사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활용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소재거리입니다. 김동리 선생이 쓴 소설 작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읽은 것입니다. 송노인의 이야기. 송노인이 나박신을 신고 뒷간에서 뒤를 보고 있는데 황소만한 호랑이가 담을 훌쩍 넘어왔다. 송노인은 그 호랑이를 잡아서 오금에 낀 채 담배 한 대를 다 태웠다. 그때는 호랑이도 죽어 있었다. 이튿날 송노인은 장정 30명을 불러다가 자기 오금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게 했더니 어저께 호랑이가 오금에 끼어들 때만큼 오금이 달싹거렸다. 송노인은 감탄하여 호랑이가 잠정 30명에 맞선다고 말했다.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초립동의 장사 이야기. 천혜의 힘을 자랑하던 장사가 하루는 자기보다 힘센 장사가 찾아올 터니 자기는 몸을 피하겠다고 했다. 자기 대신 버드나무를 깎아서 신체를 만들고 돌학을 씌워서 머리를 만들고 옷을 입혀 곽 속에 넣게 한 다음 그 장사가 오거든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전하라고 했다. 이튿날 과연 초립동이 장사가 하나가 와서 그를 찾았다. 그가 죽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신체라도 보여달라고 했다. 초립동이 장사는 시체, 버드나무로 만든 몸통과 돌학으로 된 머리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발끝으로 한 번씩 주물러 보고 나서 여기에 힘이 좀 들었던 모양이다 하고 힘을 한번 주어 주물러댄 다음 돌아갔다. 나중 시체의 옷을 벗겨보니 초립동이 장사가 주물럭거린 곳은 모두 가루가 되어 바스락바스락 도락도 쫙 갈라져 있었다. 그만큼 그 찾아온 장사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한번 주물렀는데 나무로 만든 시신이 조각조각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아기장수 이야기를 들었다. 아기장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경상남도 사천군 다솔사에 묵고 있을 때이다. 저를 에워싸고 있는 수풀이 실록으로 물들어오고 있을 무렵이다. 법당 앞들에서 햇빛이 쨍하게 밝아 있고 뒷곁 불당에서는 졸리웁게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어느 오전, 나와 만어 선사는 성난대에서 한담을 하고 있었다. 만어 선사는 문득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만어 선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늙은 두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둘이 다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일 없이 서로 싸우기를 잘했다. 왜 싸우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그들은 까닭 모를 싸움을 하다가 그대로 늙어 죽었다고 한다. 이건 김동리 선생이 지은 소설 작품에서 끌어온 겁니다. 김동리 선생이 만어선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설가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뭔가 충격을 받았다면 그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으면 동기입니다. 그 동기는 심리적인 감정적인 자극입니다. 그 자극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소설로 써야겠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재에 왜 가슴 아픈 충격을 받았는가? 어떤 의미일까? 그 동기가 구체화되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주제는 테마의 번역어인데 주제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주제가 그에게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주제는 어떠한 하부 구조,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는가? 다시 김동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나는 그 늙은 두 장사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서도 정당하게 싸워보지 못한 채 이름 없는 잡초처럼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장사들의 억울한 심정. 그들의 심정은 왜 젊은 김동리에게 충격을 주었을까? 김동리의 시대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고 조선 젊은이들은 자기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학교를 다녀도 일본인들처럼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두 장사의 운명을 생각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늙어가는 비참한 신명과 운명.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기의 운명과 싸웁니다. 자학합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 두 늙은 장사의 고독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없는 자기들의 초인적인 힘, 그것도 이제는 노경에 들었으니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적인 고독. 이러한 억울함과 비통함과 고독함이 한데 뭉쳐서 그러한 까닭 모를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그들은 사라진 것이라고 동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동리의 가슴을 아프게 때린 것이 그 충격입니다. 말하자면 소설을 쓰게 된, 황토기를 쓰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충격은 그냥 동기이고 그 동기가 그 충격의 내용과 의미, 즉 그들의 억울한 인생, 비통한 심경, 절망적인 고독, 불우한 운명, 그것으로서 주제의 윤곽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김동리가 쓴 소설 작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소설 황토기가 창작된 시대, 소설 창작을 돕는 것은 시대와 상황 혹은 분위기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로서 우리 민족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비참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김동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 소설 작가인 김동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설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동리는 2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한 소설가의 주제의식과 소재 구하기의 노력과 관계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 소설가나 시인들이, 대개의 소설가나 시인들이 일제에 협력을 해서 징용, 징병에 가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하라고 그 유도를 한 친일 시나 친일 소설을 썼는데, 오로지 김동리만 친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황토기를 썼는데, 그 황토기가 힘이 있지만 그 장사이지만 장사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는 그것을 쓴 것입니다. 식민시대의 젊은이들의 의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슬프게 늙어가는 그것을 반영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일을 했던 안서 김억이라는 시인의 해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때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해파리의 노래를 썼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젊은이들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 그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토기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소재를 소설로 구성해서 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동리 선생의 황토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유용하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